비트코인이 이번 연도에 까지 오른다고? 안녕하세요. 로의 비트코인 로이입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월급 200만 원을 버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지금은 그 200만 원을 모아 3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5억을 모았고 와이프와 파이어족 부부로 동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의 동반자 댕입니다. 저도 월급 받던 직장인에서 20대에 은퇴를 선언할 수 있게 해준 분이 바로 로인데요. 제가 투자에 대해 1도 몰랐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로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2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비트코인에 넣은 거야? 월급에 다 넣을 순 없잖아. 일단 80만 원 정도를 넣었던 것 같아. 매달 월세 30에 공과금 5, 기름값 20, 보험 5, 핸드폰 10만 원, 식비는 대략 한 50 정도? 내가 써야 되는 돈 아니면 다 샀던 것 같아. 딱히 모으거나 돈 나갈 일 없어서 그거 제약은 다 썼다고 보면 되지.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했어? 자기 만날 때 사실 좀 줄이긴 했어. 자기 만날 때 한 50 정도밖에 못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썼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 어디까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번 연도까지는 어느 정도 오를까? 난 이번 연도까지 3억은 가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이번 연도에 3억까지 오른다고? 그렇겠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 데이터들을 보면 보통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광기의 시간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 보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이 난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1억 6천이잖아? 근데 아직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2억 돌파했다, 2억 5천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뉴스에 막 나와. 그리고 주위에 코인하지 않던 사람들도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코인을 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꼭 나와. 그게 인간 지표거든? 그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지금 가격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해 난.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어? 있지. 자기 블랙록 알지? 자기가 알려줬었잖아. 맞아.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야. 근데 이게 단순한 자산 운용 회사를 넘어서 세계 금융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 정부 같은 존재로도 평가받는 회사거든. 블랙록이 운용 자산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10조 달러야. 잘 가늠이 안 가지.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GDP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블랙록의 2.7배고 중국은 블랙록의 1.7배야. 그리고 독일은 블랙록보다 더 작아. 영국, 호주보다도 블랙록이 더 커. 우리나라는 블랙록의 5분의 1밖에 안 돼. 이 회사 대표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2017년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 세탁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코로나 알지? 팬데믹 이후 그는 바뀌어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처음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지. 그때 레리 핑크는 과거 자기 의견 틀렸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 금융상품이다. 비트코인은 국제자산이며 인플레이션이나 국제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해지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CNBC 인터뷰에서는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연구해본 후 제 의견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 그리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의 핵심 ETF가 됐지. 7월 12일 하루에만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액은 약 9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1조 3천억 원이 들어왔어. 지금 전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엄청 높은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잖아?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자기 정부를 꾸렸어. 당선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비트코인 투 더 문, Don't sell your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얘기도 했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비트코인 사 모으고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한다고도 얘기를 했지. 전략적 비축 자산에는 금, 석유, 곡물, 농산물 등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거야. 미국이 했다는 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미국이 사면 다른 나라 사겠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석유값이 가끔씩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지. 이 석유값은 오르면 결국 내려오게 돼. 왜냐면 석유를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되면 공급자들이 이때다 싶어 석유를 더 많이 밖에 내놔. 그렇게 되면 석유가 시장에 풀리는 양이 많아지겠지? 많아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석유 가격은 떨어지게 돼.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싸졌다고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 그렇다는 말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관심이 너무 많아진 상태야. 기관들도 기업들도 그리고 심지어 나라들조차도 점점 갈수록 비트코인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게 될 거야. 그럼 마지막.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내 대답은 예스야. 지금 가격이 1억 6천이거든? 난 절대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다고 했지? 그리고 블랙록의 핵심 ETF가 됐고, 그리고 최근엔 텍사스주에서 공공기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가 났어. 주지사까지 서명을 했어. 그래서 난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 물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단기적인 기간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어느 자산, 주식, 부동산, 예금, 적금, 그런 거보다 가장 강한 자산이라고 믿어. 그래서 단기간에 쓸 자금이 아니면 비트코인 사놓는 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내가 아직 얘기 못한 게 너무 많아. 사실 이거 이전에 투자는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은행, 돈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런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 다음 편부터 그걸 얘기해보면 되지. 오케이, 좋아. 좋아!